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문제를 법의 시선에서 전해드리는 법무법인 율쌤 허용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이 일어난 후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얼마로 책정되는지, 얼마까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학교폭력 사안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은 학폭위 결정에 따라서 가해학생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절차인데요. 대부분 피해학생 층에서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괘씸하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 이런 이유로 소송을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민사소송은 배상액이 얼마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얼마를 손해를 입었고 그에 대해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학교폭력이라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손해는 얼마인가, 학교폭력이라는 불법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이런 세 가지 요건이 학교폭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인데요. 학교폭력이라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요건과 관련해서 학폭위 결정을 통해서 그런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면 이러한 불법 행위의 존재 여부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과관계는 학교폭력이 있었다면 응당 그에 따르는 어떤 치료비 손해 혹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능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크게 다투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역시 손해액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치료비와 같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병원 진단서나 이런 그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위자료가 얼마인지 여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인 위자료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실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대전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및 그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위자료 등 1,313만 원을 피해 학생 측에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법원은 이때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상해 부위, 정도, 후유 장애 여부, 그리고 사건 전에 두 학생과의 관계 등 모든 그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위자료 1천만 원과 치료비 190만 원, 기타 이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여기서 위자료를 1천만 원으로 판결한 것이죠. 좀 위자료가 좀 많이 나오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인 피해 학생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반 학생에게 또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또 5월에는 실내 주머니로 얼굴을 맞아서 치아까지 깨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좀 사안 자체가 좀 학교폭력이 중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가해 학생 처분치고는 그렇게 중한 처분은 아닙니다. 이 정도라면. 그런데 왜 위자료가 1,000만 원이나 나왔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폭력 자체가 좀 경미한 사안이 아니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이후 가해 학생 및 가해 학생 부모의 어떤 태도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 측이 이후에도 손해배상 합의에 응하지도 않고, 그리고 치과 치료비 등도 배상하지 않아서 피해 학생 부모가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서 결국에는 이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된 이런 경위까지 모두 참작이 된 것인데요. 이러한 가해 학생 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위자료를 1,000만 원까지 올리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사례는 킥복싱 스파링을 하다가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폭력 징계를 받고,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라는 그 법원 판결을 받은 사안인데요. 인천지배 판례이고, 피해 학생에게 당시 그 가해 학생은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피고는 가해 학생과 그 가해 학생의 부모 모두에게 내려진 판결이었죠. 이처럼 위자료가 지금 살펴본 두 사례에서는 1,0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적당하다, 적절하다, 혹은 좀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고의성이 매우 낮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100만 원 가량의 위자료만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위자료는 이처럼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당한 피해, 그 피해는 너무나 크게 느껴져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에 격분하여 소송을 냈다가 예상보다 적은 위자료에 또 실망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주의해야 될 점, 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이라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배상 청구 소송은 학폭위 결정이나 형사처분이 모두 끝난 후에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러한 불법행위, 학교폭력이라는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가해 학생의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은 불법행위다 라고 주장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가 많을 수가 있죠. 이것은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을 뿐이다, 아니면 피해 학생의 어떤 그 잘못도 크다, 이런 식의 반박 논리가 많을 수가 있어가지고 소송 수행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폭이나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를 해서 형사처분이 나왔다면 그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학교폭력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통이 지속되고 또 충분치 못한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에 반해서 또 가해 학생 측은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학폭위 가해 학생 처분까지 받아서 생기부에 이런 기재도 올라가고 마음고생도, 학생이나 학부모도 또 학폭 신고를 당해서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소송 제기까지 해서 또 나를 괴롭힌다라고 굉장히 억울해하시죠.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모두가, 그리고 그 학부모들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대화를 통해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겠죠. 학교폭력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더 큰 싸움이 돼서 결국엔 더 큰 소송이 벌어지고 양측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학교폭력 발생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유일쌤의 허용석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